네. 장애 상태라는 인식이 왜 중요하냐면 장애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따가 이야기 끝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사전에는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신체적 결함, 신체적 손상, 기능의 부족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생각은 병리적, 그러니까 의료적 또는 기능적 관점에서 장애라는 상태를 봤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 출발해서 만들어진 단어들이 있습니다. 정상인, 비정상인 이렇게 구분하는 거. 우리 에바다보는 이런 단어 쓰지 않겠습니다. 일반인, 장애인 이렇게 구분하는 거. 이런 단어도 쓰지 않겠습니다. 비장애인, 장애인 이런 구분도 가급적이면 다른 단어에 비해서는 좀 괜찮지만 안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보면 여기 써 있잖아요. 옆에다가 X표를 쳐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나마 좀 나은 단어라고 생각하는 단어가 있어요. 건청인. 한자를 보시면 청력이 건강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게 다분히 병리적 관점에서 만들어진 단어죠. 또 농아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농자는 들으시는 분들 중에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그냥 단어니까 뒤머거리 농자에 벙어리 아자입니다. 근데 우리 농민들 이렇게 보면요, 이 목소리 낼 수 있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농아인이라고 표현하는 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또 단어 하나 보여드릴게요. 장애우라는 게 있어요. 장애우. 장애인을 좀 친근하게 대하자라고 해서 일종의 캠페인이 벌어졌고, 벗우자, 친구라는 뜻을 포함한 장애우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부를 때 장애우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를 때는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는 병리적, 기능적 관점에서 만들어진 단어들이기 때문에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에바다보는 어떤 입장에서 장애를 바라봐야 되느냐? 사회적 관점, 문화적 관점에서 가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문화나 언어가 좀 다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을 사회적 문화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청인과 농인입니다. 제가 여기 한자 표시에 건청인이라고 썼는데 이건 틀린 거예요. 건자를 지우시고 청인, 농인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좋은 호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농인이라는 단어도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리, 청각 신호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청인들하고 시각 신호, 보는 관점에서 살아가는 농인들하고 구분을 하려면 듣는 사람, 보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없는 단어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시인, 청인과 시인. 여기 시자가 볼 시자예요. 보다, 눈으로 보다, 볼 시자. 청인과 시인으로 나누는 게 가장 적합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아직 논문을 쓰지 않아서 이게 이제 학계에 발표는 안 돼 있는데 앞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논문을 써서 이 시인이라는 단어를 학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회적, 문화적 접근으로 장애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장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이런 사회적, 문화적 접근이 가능하냐, 요거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게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미 장애에 대해서 오래전에 공부했던 대선배님들이 만들어 놓은 개념을 제가 이제 공부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 개념이 WHO,
세계보건기구라는 세계적인 의학 단체에서 이 장애에 대한 개념을 정의를 했습니다. 1980년에 발표한 게 있고요. 여기 작은 표 안에 써 있습니다. 요때는 ICIDH1. 이게 이제 지금 국어사전에,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등재해 있는 장애의 개념과 똑같습니다. 1997년에 ICIDH2.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발전한 단계인데요. 그냥 신체적으로 어떤 기능이 안 되는 걸 기본으로 해서 한 가지가 더 포함된 겁니다. 평범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많은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과 활동이 다르다. 이것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관점의 장애 개념이 도입이 되는데요. 이걸 ICF 체계라고 합니다. ICF. 그래서 ICF 체계가 도대체 뭐냐라고 해서 막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를 넣긴 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제가 해설을 해드릴게요. 거기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가로 2번인데요. 사회적 문화적 입장의 해석 해갖고 따옴표 쳐놨죠. 장애는 여러 가지 모양 중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책에 보면 여기 두 번째 꼭지에 가운데 줄 중간에 있습니다. 존재 양식.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느냐. 이게 문화적 해석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해석하고 가장 가깝습니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성경적 해석이라는 건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대로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유일하게 피조 세계의 여러 가지 생물, 무생물을 다 포함해서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선악과 사건으로 인간이 타락하면서 온 세상이 저주를 받죠.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질병이 생기고 장애가 생기고 죽음이라는 게 인간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눈에 보이는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것 뿐이고 눈에 안 보이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 전부 다 합니다.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써놨어요. 멀쩡한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은 장애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성경적으로 옳습니다. 그리고요. 그럼 장애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모든 사람에게 있다. 왜? 장애가 시작된 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장애가 시작했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책임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장애인을 대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또 장애인들이 보기에 편안한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장애인들이 특별히 존중받고 배려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불편하기 때문인데요. 불편에 대한 것들을 제가 여기다가 구분을 해놨어요. 여기가 불편의 종류예요. 불편의 종류. 제목은 불편을 마주하는 태도라고 되어 있지만 내용은 불편의 종류입니다. 불편에 대하는 태도를 얘기하고 싶었지만 일단 어떤 종류의 불편이 있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써놨어요. 첫 번째로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작은 불편에 해당합니다. 근데 어떤 건 내가 못 가. 포기하게 만드는 불편이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에 휠체어 타는 분이 올라갈 수 있겠어요? 못 올라가잖아요. 아예 포기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게 큰 불편에 해당하는 겁니다. 또는
휠체어 탄 분을 이러고 쳐다봐요. 야, 신기하게 생겼다. 이러고 쳐다봐요. 이 시선을 싫어합니다. 불편해합니다. 이런 심리적 정서적 불편도 한 종류입니다. 또 있어요. 우리 농인들을 이렇게 보면요, 대화를 해보지 않으면 농인인지 청인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죠? 또 심리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대면을 해서 뭔가 활동을 하거나 대화를 해보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인지하기 어려운 숨어있는 장애도 있는가 하면 겉으로 보기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장애인이다 이렇게 드러나는 장애도 있습니다. 장애의 종류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런 장애를 대하는 태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를 인식하는 관점에 따라서 크게 다른데요. 그걸 제가 두 개로 구분을 해놨어요. 이거는 세상에 없는 이야기를 제가 만든 건데 이쪽하고 구분을 해놨어요. 이쪽은 병리적, 기능적 관점, 이쪽은 사회적, 문화적 관점이에요. 이 장애를 어떻게, 불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병리적, 기능적 관점은 다른 사람들은 다 정상이야. 비정상인 네가 문제지. 그러니까 불편한 거 어쩔 수 없어. 네가 적응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회적, 문화적 관점에서 이 장애인들의 불편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이 장애를 입고 있다. 그죠? 장애는 여러 가지 모양의 존재 양식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불편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존중받으려면 불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결론은 완전히 다르죠. 극과 극이죠. 우리 에바다부는 사회적, 문화적 관점에서 장애를 인식하고 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꼭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를 대하는 태도. 그래서 장애인을 대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병리적, 기능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불쌍하다.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장애인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주는 것만도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조금 더 이게 발전이 되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주는 것도 사실은 감사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극히 드무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인식은 하여튼 장애인이니까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필요하든 필요 없든 나는 일단 돕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장애인들한테 처음에는 도움이 돼요. 근데 성장에는 도움이 안 돼요. 스스로 일어설 수 없게 만듭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복지제도의 한계예요. 우리 정영미 집사님이 맨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에바다부에서 구제미 좀 안 주면 안 되겠냐. 이 사람들 괜찮은데 왜 자꾸 주냐. 예, 저는 그 얘기에 동의합니다. 오히려 이게 우리 장애인들, 우리 농인들의 그 자립에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제가 에바다부 리더로 이렇게 일어서기 전에 20년을 이걸 했어요. 이거 길들여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어느 날 갑자기 끊는다? 그리고 이제 에바다부에 오지 말라는 얘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유지하는 거지 가능하다면 안 하고 싶어요. 이런 입장 때문에. 자, 넘어갈게요. 사회적, 문화적 관점 볼까요?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우리 사회를 만들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게 누구 한 사람이라도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그건 사회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결론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불편한 사람이 없도록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뭐 엘리베이터나
수어 통역사가 모든 모임에 다 이렇게 따라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장애인 비장애인 나눌 거 없거든요. 다 동등한 입장에서 자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통합 사회입니다. 요즘 이 통합 사회라는 얘기가 굉장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거는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랑 똑같아요. 왜? 장애인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통합을 한다? 이거는 안 도와주겠다는 건 똑같은 거죠.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통합 사회로 가야 됩니다. 넘어가고요. 이게 장애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하나 들고 왔어요. 저의 정치적인 이념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가까운 사건이고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왔어요. 여기 보시면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글이에요. 누구냐면 저 정치인이나 또 너 더불어민주당 아니야 이렇게 또 하실까봐 저 정치적 이념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장현이라고 우리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요.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줄여서 전장현 여기서 시위를 했어요. 이제 여기에서 시위를 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휠체어 타는 분들이 지하철을 타는데 너무 빨리 열렸다 닫히니까 못 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우리도 똑같은 시민이고 우리도 지하철을 이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탑승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배려해라. 이걸 김대중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는데 아무도 어떤 정부도 그걸 시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올라탈 때니까 이게 어떤 건지 니들 한번 경험해봐라.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올라탄 거예요. 이분들이 시위를 했다고 말은 하지만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무슨 폭력 시위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큰 소리를 낸 것도 아니고 여기 지하철역에 피켓 들고 몇 명 서 있고 휠체어 탄 분이 지하철에 올라탔다가 내리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이걸 이제 장애인 이동권 요구라는 시위를 한 건데요. 그걸 보고 국민의힘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뭐 앞에는 맨 밑에 두 줄을 볼까요? 맨 밑에 두 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장애인의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이동권 투쟁이 수백만 서울 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는 부조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시위하고 있는 이 장애인들은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부조리를 평생을 겪어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배려할 생각이 없고 왜 너 때문에 우리가 불편해야 되느냐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병리적, 기능적 관점에서 장애인을 보는 걸까요? 사회적, 문화적 관점에서 장애인을 보는 걸까요? 이 사람은 100% 병리적, 기능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불편한 건 너희들 때문인 거지. 왜 우리가 너희들 때문에 불편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사회적, 문화적 접근이 아니죠. 한 사람이라도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개선해 주진 않으면서 너 때문에 우리가 왜 불편해야 되냐고 비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런 인식이 문제라는 거죠.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인식 속에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농인의 가정을 제가 신방을 가서 가족들하고 대화를 해보잖아요. 100% 이런 생각입니다. 아유, 우리 딸 불쌍해. 아유, 우리 아들 불쌍해. 얘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어떤 가정에 가보니까 저는 진짜 충격받았어요. 장애인 자녀를 40년 넘게 가스라이팅 한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넌 내 말만 들어야 돼. 너무 수어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그 엄마가 저 있는 데서도 그래요. 얘가 뭘 알아요. 얘 수어도 못하는데 저하고 수어로 대화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병리적 기능적 관점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자기 자녀를 자기가 장애인으로 만든 거예요. 장애인이 아닌 것처럼 살 수 있는데 장애인으로 만든 거라고. 제가 신방 가서 만나본 가족들 대부분이 그래요. 이제 그분은 좀 심한 경우고 약한 경우가 대다수지만 이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은 우리 농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복음을 전하는 다리가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 사회적 문화적 관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긴 시간 교사 교육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만 그럴 것이 아니라 저하고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같이 이런 사회적 문화적 관점에서 장애를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